자, 얘들아, 이거 함의추론 보니까 다 채점 안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의추론 빠르게 한번 다 불러줄게. 25번. 요건 내가 지금 답지를 이번 책에서는 안 걷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채점하고 틀린 거를 좀 고쳐서 오기 바랍니다. 자, 25번에 2, 26번에 3, 27번에 4, 28번에 4, 29번에 5, 30번에 2, 31번에 5, 32번에 1, 33번에 2, 34번에 3. 그렇지? 자, 일단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메인 아이디어니까 얘는 지금 얘들아 메인 아이디어 계열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일종의 마스크를 쓰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만 결론은 똑같아. 결국에 도대체 필자가 이렇게 주어진 지문을 왜 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퀘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읽지. 자, 이게 주제든 제목이든 요지든 주장이든 의도든 실제로는 뭐다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서 한 줄로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요약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문제의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책에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풀 때 어떻게 풀라라고 하는 건 문장의 어떤 주어지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A형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B형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첫 번째 이렇게 서론에다가 언급하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에다가 또 언급해주는 글. 크게 봤을 때 메인 아이디어는 서론의 주제가 있냐 아니면은 결론의 주제가 있냐를 가지고서 각각 두괄식인지 이괄식인지, 결국에 얘네들이 우리가 선택지에서 골라야 되는 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일단 한 줄, 두 줄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몇 개, 예를 들어서 단어가 통상적으로 하나의 지문이 주어졌을 때 6개에서 7개 정도의 단어를 그러니까 6개, 7개 정도의 미만으로만 모르는 단어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겨. 예를 들어서 막 10개가 넘었다. 그럼 이건 아예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단어를 외우냐, 사실. 모든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게 하려고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단어 공부를 하는 것 뿐인 거지. 야, 어떻게 다 알아?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다 알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딱 봤을 때, 지문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전체 글에서 어떤 게 근거고 예시의 구간인 거지. 예를 들어서 필자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주장해,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믿어와 같은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론에 언급해 놨으면 보나마나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와 예시가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이 나오지. 2개 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 수능 모의고사에 충족이 되는 모의고사 지문의 길이가 나오거든. 근데 그 근거 예시를 바보같이 너무 정직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처음부터 주어지는 근거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지. 가끔씩 이런 것들이 있지. 최근에 뭐냐면 초반에 뭔가를 주장을 해 가는 것 같아. 여기가 주장인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다가 여기. 자, 우리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이 주제 문제에서 서론의 어떤 사실이 딱 제기가 된 다음에 나오는 하우에버 있죠. 얘가 나오는 순간 이 앞의 내용은 다 리셋돼 버리는 거야. 몰라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역접의 접속사 이하가 사실은 강조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지문을 읽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능 모의고사의 핵심이 내가 모든 문장을 다 잘 읽고 잘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90초 이내에 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분명히 35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 부족이 되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이 안 나와. 나중에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안 되면은 절대 3등급 이상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읽어 내려갈 때 어떤 게 근거 예시고 어떤 게 메인 아이디어인지를 일단 구별하는 거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얘는 근거인가 예시인가 아니면 얘는 일반적인 주장인가 요거 정도는 얘네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구별을 하면서 읽자 이거지. 알겠냐? 아, 그 다음에 다음 주 지금 월수가 부정연휴잖아, 그지? 월수가 쉬면 되는 거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이지. 금요일 날 그때 10시였나? 오전 10시가 안 되는 사람이 그때 누구였었지? 10시 다 되나? 이제? 손드는 거에 부담감 느낄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강 수업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시간이 안 되면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 10시가 안 되는 사람.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저 수업 특강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이 19일인가 그런데 20일인데 수학 특강이 있어? 없습니다. 그렇지? 못 가? 다음 주 금요일 날 20일이야. 특강이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 10시에 시작해도 되겠니? 괜찮아? 괜찮고? 이게 확인을 해줘야 돼. 괜찮아? 확인 괜찮고? 괜찮고? 그러면 2월 20일 오전 10시에 알겠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 공기를 풀고 보강도 하겠습니다. 그날은 얘들아 수업만 할게 120분 동안. 알겠지? 수업하고 테스트는 따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6번 문제 시간 2분 줄 테니까 수업. 자,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 미션이 있는데 뭐냐면 읽으면서 여기가 지금 이 필자의 주장이 담긴 구절인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는 거에는 꼭 밑줄을 칩시다. 밑줄을 쳐서 자기 정답에 합당한 근거, 그 다음에 자신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1분. 자, 결정적인 주제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주제문.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거를. 자, 됐어. 여기 봐. 선생님 봐. 1번 손 들어봐. 1번 한 사람. 2번. 3번. 2번 한 3명 있었고. 3번 없고. 4번. 5명. 5번. 5번. 다시 1번 손 들어봐. 명언 2번. 뭐야? 오케이. 자, 볼게. 1번에 roles of culture in the ethnic groups에서 여기 ethnic groups라고 하는 게 뭐니? ethnic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이거는 민족 집단에서의 문화의 역할. 그다음에 2번에 contrastive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상반되는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문화적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에 상반되는 측면이라는 뜻이죠.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조적인 측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negative perspectives of national identity, 국가의 identity, 정체성의 부정적 관점. 그 다음에 4번에 factors of productivity, differences across the countries. 자, 여기 across the countries는 그냥 국가 간의, 그지? 국가 간의 차이점, 즉 생산성의 어떤 차이점의 원인들이라는 뜻이죠. factors는 regions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4번에 policies to protect minorities and prevent discrimination. 여기 얘들아 minorities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수민족이라는 뜻이야. 소수, 약자라는 뜻이지. 그러면 소수의 약자를 보호할 정책. 그리고 또 뭐래? 이 discrimination은 명사로 쓰이면은 차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어휘 한번 정리해 보요. interaction, 상호작용. 그 다음에 the host population. 이게 뭘까? host population. 현지 주민 혹은 국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거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호스트 파퓰레이션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렵죠. externalities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외부 효과, spill over, 확산, 퍼지다. 그 다음에 fractional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파편화, 잘게 쪼개진다는, 원래 fraction이 조각이라는 뜻이거든. 분열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trans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라는 뜻이고, 여기 up to a certain degree라고 하는 건, 이게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라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라는 뜻이야. 어느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네. tolerant는
관용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봐봐. 첫 번째 줄에 왜 얘가 여기 내려가 있었지? 나 여기 위에 올라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 가볼게. 일단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죠. 현지 주민과, 그지? 현지 주민과 다른 혹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의 어떤 근로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지의 주민과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 출신의 근로자,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현지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increase, 뭐래? 증가시킨다라는 거. 첫 번째 힌트가 이게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자, 이러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이거는 분명한 장점이 됐지. 니네 내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문제 풀 때 이게 글의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들도 문제를 풀면서 내용 체크를 이렇게 해줘야 돼 사실은. 뭐 때문에? Due to the positive externalities like knowledge spillover, 지식의 확산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한대. 현지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됐지? 자, 근데 봐봐. 요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얘들아? 얘는 요 앞에 버시나 하우에버와 같은 역접의 접속사의 표현만 없었지 완벽하게 앞에 거 까는 거야. 뒤통수 딱 치는 거라고.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오로지 어느 일정 정도까지만 장점이야라는 거. 심지어 only가 나오지. 일정 정도까지만 현지 주민과 외국인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정 정도까지만이라는 뜻이지. 이미 only가 붙는 순간 얘들아, only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부사란 말이야. 좋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야 사실. 그치? 봐봐. when이라고 하는 시간 접속사. when, because, if. 뭐가 붙던 부사절 접속사는 얘들아 우리 글의 메인 아이디어 계열의 지문에 등장할 때는 무조건 근거 예시야. 그럼 보나마나 얘는 뭐에 대한 근거 예시가 되겠냐? 그거 일정 정도까지만 장점이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지. 또는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 is too large. 야, 배경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왔는데 외국인들의 그 사람들을 하나를 다 더해보니까 무려 국적이 한 200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명이 있는데 국적이 200개인 거야. 그럼 분열이 may cause excessive transmission, 과도한이라는 뜻이거든. 추가적인 이게 excessive라고 하는 표현은 넘어서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의사소통. 야, 그러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치면은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막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프랑스어, 그 다음에 독일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두 문장 얘기하다 보면은 번역하다가 끝나 1시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이건 뭐에 대한 예시야?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여기에 일정 정도가 넘어서면은 단점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예시라는 겁니다. 볼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may lower. 이 lower는 얘들아 비교급이 아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동사야. 생산성을 낮춘다라는 거지.
됐냐? 이게 어디까지가 끝까지 가고 있잖아. 바뀌지가 않았어요. 글의 흐름이. 여기에 뭐다? 과도한 인종적 배경과 국적은 뭐다?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좋은 것도 있으나 나쁜 것도 있다. 그 내용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2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국가 정체성의 이런 것들 3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인 거야. 3번 좀 제발 물어줘라고 낚시를 던진 거지.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개념이야. 국적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거 조심했었어야 되는 개념이었어. 됐죠? 그 다음에 37번은 특한 얘기가 아니었고 41번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뭐가 근거 예시고 뭐가 주제문인지 역접은 없는지 주구장창 해석만 목내지 말고 이 20초 자, 봅시다. will power. will. 자, 우리 보통 I will be a doctor 라고 얘기할 때, 나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불확실한 미래인데 기본적으로 주어는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이 will은 얘들아, 그냥 동사일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will은 명사로 쓰이게 된 첫 번째가 의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 will. 그러면 이거는 will 파워는 뭐가 되겠어? 파워만 뒤에 붙이면 되잖아. 의지, 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첫 번째 명사의 의미는 의지. 두 번째 명사는 뭐가 있을까? will.
혹시 아는 사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땡땡 유언. 그렇지. 유언이라는 뜻이야. 여기 얘들아 나왔으니까 얘랑 비슷한 웰. 요것도 알아도 비슷한 웰은 잘이라고 하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면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 집에 혹시 웰스 정수기 같은 브랜드 쓰는 사람 있지 않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one out. 요거는 얘들아 원형으로 바꿔볼게요. where out은 뭐냐면은 이게 또 소진되다는 뜻이야. 요거 become 뒤에 과거 분사니까 우리 수동태 문법 시간에 get이나 become과 같은 일반 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붙으면은 수동의 의미라고 얘기했었지. 기억하지? 그지? 여기 앞에 문장의 주어가 소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다 써서 없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throwing exercise into the equation. equation 먼저 할게. equation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방정식, 그지?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할 때 그 방정식이 equation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throw A into B 하면은 A 요게 B라고 치면은 A를 B에 던지다가 아닙니다. A를 B에 대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problematic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문제투성이. 이건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볼까? 1, 2, 3, 4, 5번 내용이 다 달랐어. 자, 답 1번 하는 사람들. 1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자, 이거 좋은 문제였거든.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꽤 많이 했네. 1번. 그 다음에 2번. 없어? 3번. 하나, 둘, 셋, 4명. 오케이. 4번. 1명. 5번. 없고. 세 갈래 길로 나뉘어졌어. 자, 보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지. 우리 이런 표현을 왜 쓸까? 얘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야. 근육처럼. 근육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근육처럼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 의지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의지력은 얘들아 수고야. 뭐가 있대? 뭘 가지고 있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력을 갖는 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무한대의 의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when exercise는 운동하다가 아닙니다. 여기 exercise는 지금 분사구문이었거든. 여기 앞에 willpower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extensively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표출되다, 사용되다는 뜻이야. 어렵지. 이게 지금 사전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질 때 it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요게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의지력이 뭐가 된대? 다 써서 소진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의지력도 배터리와 같은 거야. 쓰다 보면은 의지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자, 또한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비유를. 또 근육처럼
계속 근육에 비유해주고 있지. 근육처럼 the primary fuel your brain uses to exercise willpower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즉 당신의 뇌가 사용하는 주된 연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지력을 막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데 의지력은 뭐 하는 건 뇌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의지력을 뭔가 발휘하기 위해서 당신의 뇌가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바로 뭐래? 얘네 이게. 우리 의지력의 밑바탕이 되는 원료가 여기 슈거를 내도 설탕 이러면 안 돼. 우리 뇌는 설탕이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한 글자. 당. 그렇지. 당신의 피로부터 당이 당신의 의지력의 원천이다라는 거지. 주제는 나온 것 같아? 주제는 나온 것 같아? 계속 스무고개처럼 야 근육처럼 얘는 이래, 근육처럼 얘는 이래.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전형적인 근거 예시를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글의 무게중심이 앞에 쏠린 게 아니라 뒤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캐치를 했었어야지. 첫 두 줄을 읽고. 자, 그래서 when your the blood sugar is low, 이거를 두 글자로 피 속에 있는 당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혈당, 그렇지?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 그러니까 네 피 속에 당이 없는 거야. 근데 당이 왜 중요해? 너의 의지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연료가 되니까. 그러면 이 혈당이 낮을 때 해놓고 이거 있지, 이거. 이거는 그냥 읽지 마. 지가 봐도 별로 허접하니까 가로로 묶어놓은 거야. 우리가 왜 거기에 시간 낭비해? 우리 시간은 귀중한데. 알겠니? 읽을 필요 없어. 안 읽어도 문제 푸는데 단 0.001%도 지장이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뭘까? 있는 데구나. 그냥 참고로 써놔. 좀 알아두면 좀 있어 보이죠. IDEST의 약자야. 영어 같아? 민수야? 영어 같아? 영어 아닙니다. 이게. IDEST에서 요거 I와 E만 딴 거야. 이 라틴어야. 근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게 가끔씩 심심찮게 나오거든. I가. 궁금해할까 봐 선생님이 써준 거니까 일단 기억해놔. 모르는 걸 태반이 다 몰라. 저게 뭔지 그냥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당신의 이런 혈당이 낮을 때 your willpower, 봐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당신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weaker than ever. 여기 ever가 붙었지 일종의 완료 시제 같은 느낌인 거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only way to fix it. 그것을 요 앞에 나와 있는 거지. 너의 의지력이 weaker, 약해졌을 때 그거를 fix가 뭐야? fix 고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의지력이 낮아진 상태, 약한 상태를 고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대? 먹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당을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뭔 거 같냐? 이거 그냥 지금 이거밖에 설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인체의 원리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안 먹으면 안 생겨. 먹어야 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엄청난 내용을 읽고 나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 인체의 심 이런 내용이 없잖아 지금. 다 뭐야 이거? 여기서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지. 얘가 대략 무슨 얘기만 한지를 알았으면은 빨리 넘어갔었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봐봐. 운동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 여기 보면 하이폰 있죠? 하이폰 있지 얘들아. 얘는 얘랑 똑같은 거. 자, 이거 1번. 요거 바로 이 3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요소들. 하이폰 괄호는 보통 예시고 하이폰과 이거는 다 뭐야? 부연 설명이거나 동격이야.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하이폰을 빼봐. 빼고 나면은 운동을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은 오로지 makes things more problematic. 더 문제 많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더 문제 있게끔 만들 뿐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놓고 마지막 예시와 근거를 들어줍니다. 심지어 사람 이름. 우리 메인 아이디어의 사람 이름과 인용되는 것들, 학교명, 그 다음에 어떤 기관명, 통계는 다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우마이스터와 TN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불렀대? 영양의 캐치22. 이거 뭐냐라고 할 텐데 그 밑에 보나마나 나와 있잖아. 캐치22가 뭐가 하는 거야? 진퇴양난. 어떤 영양의 진퇴양난으로 그거를 부른다라는 거지. 봐봐 이거. 네가 먹는 걸 조금 먹을 수, 적게 먹을 수. 그리고 네가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 먹는 거는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레스지. 뒤에 likely가 붙었지.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뜻이야. 뭐이 아니잖아. 어떤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야? You will be to make good food decision. 네가 뭐 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결국 좋은 음식을 먹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maintain your weight loss. 그 다음에 당신의 몸무게의 감소, 즉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끝났어. 이게 이렇게 끝나는 질문이야. 뭔가 하나로 딱 안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읽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처음에 인체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의지력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먹는 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먹어라야? 지금 먹어라로 끝났어? 아니잖아. 맨 마지막에 더 먹어야 한다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너가 이 몸무게를, 즉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을 유지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래? 체중 감소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다이어트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뭐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다음 몇 번 되는 거야? 한 번 되는 거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 이런 문제를 풀고 맞던 틀리든 이런 류의 질문을 자꾸 읽어줘요. 딱 떨어지는 것만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독해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을 안 해. 이런 좀 고민을 해주란 말이지. 됐죠? 봐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좋은 방법인 거야. 하다 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잡히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주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이 있으면 보통 내가 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하나를 셋 중도 많고 하시는 읽었다고 한다면은 이 답지 선택지 가운데 보통 두 개 가운데 하나가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에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런 내용, 예를 들어 첫 번째 당신의 몸무게를
통제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그러면 이 내용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려면은 여기서 몸무게를 어떻게 조절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얘가 답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대입을 해보는 거. 얘가 답이 될까?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답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 대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나?의 관점으로 거꾸로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읽고 여기서 안 보였던 게 여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어쨌든 우리가 막히면 단순히 찍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라는 뜻이 돼요. 이런 방법을 내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 더는 몇 번이었냐면은, 자, 이거는 다 맞고 끝내자. 45번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했던 거 문제 푸는 방법 다 생각하면서 좀 풀어보기 바라요. 질문. 자, 여기 봐. 일단 to date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알겠지? until now, 지금까지. 생물학자. 공업 미만해.
자, 봐봐. 1번 들어가. 2번. 5명. 3번. 2명. 4번. 5번. 자, 보자. 자꾸 나눠지네. 보기 1번 봐봐. The difficulties of biodiversity studies.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뜻이지. 생물학적 다양성 연구의 어려움. 연구할 때 생물학적 다양성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까 풀라고 내가 얘기한 거였어. 그 다음에 2번에 The diversity of life in tropical rainforest. 열대 우림, 그지? 열대 우림의 삶의 다양성, 생명체의 다양성. 그러면 열대 우림의 생명체가 다양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으면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부터 되게 도움된다니까 진짜. 이게 답이어야 돼. 내가 답을 2번 골랐어. 그러면 이게 수렴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렴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답을 소거할 거야. 3번 가볼까? The efforts of biologists to find new species. 야, 여기 species는 하나 알아둘게. 이게 종이라는 뜻이잖아. 얘는 이거 ES가 단수 복수의 그 ES가 아니야. 여기다가 얘가 두 가지 종, 세 가지 종을 쓰려면 앞에다가 숫자 표만 붙이면 되는 거야. one species, two species 이런 식으로. 요거는 변화가 없다는 명사야. 자, 그래서 새로운 종을 발견하기 위한 생물학자들의 노력.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 여기에 막 노력했다. 뭘 찾기 위해 어디를 갔다. 뭘 했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3번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The differences in ecological preservation measures in many countries. 자, 뭐가 길게 써놨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많은 국가들에서 이거 ecological 이건 생태학적인 이런 뜻이지. 생태학적인 보전 measures는 측정이 아니라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생태학적인 보전의 방법의 차이점.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르다. 이 나라는 이렇고 이 나라는 이렇게 보존하고 미국은 이렇게 보존해, 한국은 이렇게 보존해. 이런 내용이 있으면 4번 정답이 되는 거란 얘기야. 그다음 5번. The seriousness of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in tropical rainforest. 그러면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지? 열대 우림 지역에서 생태계란 뜻이죠. 그럼 생태계의 파괴의 seriousness니까 명사란 말이야. 심각성. 열대 우림 지역에 지금 숲이 파괴되고 있고 심각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었으면 5번 답이 되는 거였지. 자, 빠르게 읽어볼게. 자, 오늘날까지 생물학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동사였지 묘사를 해왔다라는 거야. Fewer than 1 million of the Earth's natural species. 지구의 자연계의 종들을, 그지? 100만, 그지? 100만 종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묘사를 해왔다라는 거지. 전 지구적으로 생물학적 종을 100만 종 미만으로 묘사해왔다라는 거야. 근데 there is no certainty. 봐봐. 한 번은 백스텝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래? 확신이 없어. 아무도 몰라라는 뜻이 되는 거지. 봐봐. How many species exist? 그잖아.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거. 확신. 비록 과학적인 estimate라고 하는 명사로 추정. range from A
수비 보이지? 그러면은 적게 잡아도 300만에서부터 2 이하의 밀리언이지 100만, 1000만이니까 적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만 종에서부터 3000만 종에 이르는 것으로 이 과학적인 추정, 그 과학적 추정이 범위를 삼고 있긴 하지만 아무도 얼마나 많은 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뭐가 없다? 숫자 노력일 뿐 확신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다양성, 생물학적 종의 총합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보다 일단 이렇게 출발하면 미지수다. 미지수 알 수가 없다. 자, 봐봐. 나왔지. 근데 자, 앞에까지는 생물학적 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the total number of species 종의 총합에 대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옥신각신 몇 종이야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컨센서스란 말이 있지 얘들아. 공감대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공감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는 선이 있다는 거지.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공감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최소한. 잘 봐, 이게 중요했지? Half of the world's species live in the rainforest of the Earth's tropical region. 야, 이 전체 글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왔어? 처음으로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대가 나왔잖아. 지금 확신이 없어요. 과학자마다 달라요. 공감대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일반적인 공감대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구의 열대우림 지역, 그러니까 지구의 열대 지방의 열대우림에 사는 누가 사는 거야? 전 세계 종의 절반이 열대 지역의 열대우림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별로 이견이 없다는 얘기야. 이건 어느 정도 다 동의한다는 거지. 최소한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그렇지? 그럼 최소한 과반 이상.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웬만한 애들은 다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지. 됐어? 봐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왜 그렇게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기 시작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지 사실. 그러면 to appreciate the immense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뜻이야. 그 다음에 appreciate라고 하면 평가하다는 뜻이 되거든. 엄청난, 이러한 열대우림의 엄청난 생물학적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consider,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The following figures. 여기 내가 figures는 안 적어놨잖아. 이거 왜 안 적어놨냐면은 피규어가 우리 니네 집에 인형 피규어 모으는 사람 있지. 피규어. 그치? 피규어이 피규어. 뭘까? 사람의 생김새를 한 인형을 피규어라고 해. 두 번째. 인형 혹은 여기서는 뭐야?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 대략 32 species of trees in the UK. 오늘날 영국에
32종의 나무가 대략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32종의 나무가 존재한데 이게 예시지? 근데 이 예시를 왜 써놨는지 잘 봐봐. 영국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그러나 in each of the two small plants 봐봐. 한 국가에서의 나무의 종이 32종인데 여기서 in each of two small plants은 작은 지역이라는 뜻이야. 어디에? 페루의 열대우림의 두 곳의 작은 지역 각각 which is roughly 1 million the area of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지역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이 roughly라고 하는 표현은 about의 뜻이야. 대략 약 이런 뜻이지. 거칠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숫자 앞에 붙는 roughly라고 하는 표현은 approximately 그 다음에 about 대략. 면적은 영국의 얘들아 100만 분의 1밖에 지나지 않는 이 페루의 열대우림의 두 곳의 작은 지역들에서 미국의 연구원들이 확인을 했대. identify. 뭘 확인한 거야? 대략 300종의 나무가 살고 있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거야? 영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영국에 비해서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나무의 종들이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이 내용은 예시에 불과했고 다 뭐하는 거야? 지구의 열대 지역의 열대우림에 전 세계의 종의 과반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뒷받침 근거 예시같이. 뭘 강조하는 거야? 아, 열대우림 지역에는 정말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구나. 이 얘기를 가장 잘 담아놓은 글이 몇 번이었죠? 2번. 되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은 1분 줄 테니까 하고 1분 뒤에 수집해 보겠습니다. 오늘 2명이나 연결이었어. 독해 모의고사가 34번까지 나왔는데